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숙종 이순의 둘째 계비로 숙종의 애완 고양이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왕비 인원왕후 김씨 이야기입니다. 인원왕후 김씨는 숙종의 두 번째 계비로 영조의 양어머니 정성왕후와 정빈이씨, 영빈이씨, 수계문씨의 시어머니이며 효장세자, 사도세자, 화평옹주, 화여봉주, 화완옹주의 할머니입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사망하자 곧바로 간택되어 다음 해인 1702년 16세 때 왕비에 책봉되었는데 당시 숙종의 나이는 41세였고 세자는 본인보다 한 살 어린 15세, 연인군은 9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임진왜란 초기 도원수인 김명원의 4대 손이며 소론 계열인 경주 김씨경은 부원군 김주신, 어머니는 임천 조씨 조경창의 딸로 가린 부부인 조씨입니다. 인원왕후의 간택은 당시에도 약간의 논란을 일으켰는데 노년이 되지 않은 숙종의 나이와 국모 자리를 비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명분 때문에 새 왕비를 맡는 것은 논란이 없지만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사가에서도 정실부인이 죽으면 3년상은 치르고 새 장가를 드는 게 관례였고 선조와 인조도 계비를 드릴 때 이 원칙을 지켰는데 숙종은 인현왕후가 죽은 지 1년도 안 되어 간택을 서둘렀습니다. 이는 연인군을 중심으로 난로 세력이 팽창하는 숙빈 최씨와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그러나 소론 집안인 인원왕후는 숙종의 의도와 달리 훗날 연인군과 손을 잡습니다. 결국 판이은 이인엽이 이 문제로 상소문을 올리자 뒤집힌 숙종은 괘씸하다며 그 자리에서 이인엽을 파직시키는데 인현왕후도 인경왕후가 죽고 1년도 안 돼서 왕비가 된 바 있습니다. 인현왕후와 혼례를 치른 것은 숙종의 모후인 명성왕후의 뜻이었는데 숙종은 체질이 허약했고 후사도 없어 명성왕후의 강력한 주장을 신하들이 인정해준 것입니다. 또 간택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설에 따르면 사실 숙종이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귀수는 맹만택의 딸로 맹만택은 세종대왕 때 명신인 맹사성의 후손이며 송시열의 문화생으로 노론 계열입니다. 인현왕후, 희빈장씨, 숙빈 최씨에 질려있던 숙종은 간택을 하면서 귀수의 도덕성과 순종을 강조했는데 맹만택의 딸은 그런 숙종의 구미에 딱 맞는 귀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수의 외아버지이자 덕흥대원군의 5대 손이었던 이용일이 사치스러운 생활과 거만한 언행으로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게 결정적인 결함 사유가 되어 맹만택의 딸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간택된 것이 당시 순환현감이었던 김주신의 딸 인원왕후였는데 숙종은 그녀에 대한 애정이 그리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왕후는 엄격한 궁중생활, 까다로운 나이 많은 남편,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의붓 아들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입궁하자마자 1년 만에 쓰러진 것을 시작으로 숙종이 사망할 때까지 종기, 피부병, 전염병 등 이런저런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의 왕비 시절 인원왕후에 대한 기록은 중궁이 무슨 병을 앓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니 내가 몹시 기쁘다는 숙종의 상투적인 발언이 전부라고 할 정도입니다. 당근 하늘을 제대로 못 보니 숙종과의 사이에 후사는 없었는데 인원왕후는 당시 장희빈 같은 연적도 없었고 후궁들에 비해 꽃다운 젊은 나이였고 18년이란 긴 시간을 숙종과 함께했지만 임신도 못했습니다. 숙종에게 인원왕후는 명목상의 왕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듯한데 심지어 가장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인원왕후도 정비였던 인경왕후도 아닌 인현왕후의 곁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명능은 다른 왕릉과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인현왕후가 본인도 명능에 묻히고 싶다고 영조에게 요구해 인현왕후의 능이 억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명능을 보면 사이좋게 붙어있는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에 비해 인현왕후만 저 멀리 떨어져 외롭게 있는데 숙종이 아끼던 고양이인 금손이가 숙종 묘역 옆에 묻혀 있어 애완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1720년 숙종이 사망하고 세자가 왕으로 즉위하자 왕대비가 되었는데 왕실의 인원왕후보다 윗대에 대비들이 없어 34살의 젊은 나이에 왕실 최고 서열이 된 것입니다. 인원왕후는 병약한 경종의 후계로 연인군,
즉 영조를 지지했는데 경종 측이 다음 해인 1721년에는 언문교지를 내려 영조를 양자를 삼고 왕세제로 책봉을 했습니다. 뒤이은 신임 목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론과 소론의 악귀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1721년 경종은 후사가 없었지만 아직 3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경종과의 후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17세의 중전선 의왕후는 숙종의 총애와 노론의 지지를 얻고 시동생 대신 소현세자의 현손인 관석을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올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명분이 아예 없는 행동은 아닌 것이 종법상 장일유서의 원칙에 따라 후사는 가급적 아래 학렬에서 찾았기 때문에 종손에게 아들이 없으면 남동생이 아니라 조카이자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조카를 세우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영조에게는 후일 진종으로 추봉되는 미래의 효장세자가 있어 조카를 양자로 들이고 연인군은 대원군호를 내려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종 사후 연인군의 아들이자 경종의 아들이 집권하면서 노론의 세력이 꺾이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었는데 이 아이는 연인군의 적자가 아니라 서자라 왕의 양자로 삼기의 격이 떨어졌습니다. 무튼 논란 노론은 선의왕후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선수를 치기로 결정하고 정원 이정소의 상소를 시작으로 후사를 정할 것을 경종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새벽 2시에 김창직, 이건명, 민진원 등 거물급 노론 대신 13명이 창덕궁 시민당으로 몰려와 어서 빨리 국본을 정하자며 왕을 반윽박지른 것입니다. 연인군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노론 대신들이 요구하는 국본은 물론 연인군이었는데 경종이 결국 굴복하자 김창집 등은 대비 인원왕후에게까지 증거로 직접 쓴 수필을 받아내자고 했습니다. 청을 받은 인원왕후는 경종에게 수필 2장을 주었는데 한 장은 한문에서 채로 연인군, 다른 한 장은 한글로 효종대왕의 혈맥과 선대왕의 고유그론 주상과 연인군뿐이니 딴 뜻이 있겠소라고 쓰였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야 소론은 노론 대신들이 벌인 엄청난 짓을 알고 광분하여 뒤늦게 감히 떼거지로 몰려와 왕을 협박한 노론 대신들을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총대를 메고 상소를 올린 소론 유봉희와 유봉휘를 지원 사격한 조태구만 탄핵을 받고 물러났고 연인군은 조선 왕조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식 왕세제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형식적이지만 형의 양자로 들어가 정식 칭호는 왕세자였고 순종의 후계자인 영친왕도 태종의 선례를 들어 황태자로 책봉되어 왕의 동생 후계자 중 왕세제로 봉해진 건 연인군이 유일합니다. 연인군을 후사로 삼는 것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경종 대신에 연인군이 왕세제로 즉위하는 데 쐐기를 박는 역할을 담당한 게 인원왕후였던 셈입니다. 본인이 왕세제로 점 찍었기에 당연하게도 이후 연인군을 옹호했는데 박상검 사건이 일어나 경종과 왕세제 이금희 불화가 생겼을 때 인원왕후는 자교를 내려 처벌을 감행해 위기에 연인군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연인군은 이때 박상검에게 단단히 격노하여 이후 임금이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툭하면 박상검 이야기를 꺼내면서 길길이 날뛰었다는데 인원왕후는 영조 등극 후 대왕 대비에 올라 편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영조가 즉위한 후에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와 영조와 사도세자의 대립이 극도로 격화될 때 두 사람의 중재를 하려 애를 썼지만 한 달 사이 인원왕후 및 정성왕후가 사망한 뒤 부자의 관계는 막장이 됩니다. 인원왕후는 온후하면서도 심지가 강한 성격으로 보이는데 어려서 궁에 들어와서 왕실의 법도를 엄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대천록에 따르면 영조의 후궁인 수계 문씨가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에게 함부로 대들었는데 당시 예법상으로 세자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인원왕후는 이를 알고 크게 노해서 세자와 영빈 앞에서 수계 문씨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도 한중록에서 인원왕후를 궁중 예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적었는데 해경궁 홍씨와 영조의 옹주들이 같이 있을 때 인원왕후가 나서서 왕비가 될 해경궁 홍씨를 늘 상석에 앉혔다고 합니다. 당시 궁중 위계질서 중 하나로 윗사람 앞에 앉을 때는 아랫사람이 정면으로 앉지 않고 옆으로 조금 돌아 앉아야 한다는 곡좌라는 예법이 있었는데 인원왕후는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했답니다. 화이옹주가 좁은 방에서 의도치 않게 법도를 어기자 인원왕후가 엄하게 옹주를 지적했다는데
이런 궁중의 예법을 통해 왕실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부 손자인 사도세자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으며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사도세자 역시 인원왕후를 잘 따랐습니다. 인원왕후가 매일 사도세자를 끼고 밥을 먹여서 애가 뚱뚱해졌다고 영조가 투덜거릴 정도였는데 인원왕후가 좀 더 장수했다면 사도세자는 정신병이 심해지지 않고 죽음을 면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도세자는 믿고 따르던 할머니 인원왕후와 정모 정성왕후가 죽자 바로 정신건강이 크게 나빠졌는데 사도세자는 생애 마지막 순간 인원왕후의 빈소인 통영전의 부속 건물에 머물렀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회고하고 그리워하는 선군유사와 선비유사를 남겼는데 한중록처럼 얼마 없는 왕실 여성의 한글 문집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아버지 김주신과 어머니가 궁에 들어와 한 조심스러운 행동들에 대해 회고했는데 그녀는 류관육장이라는 자신이 읽었던 문학작품을 모은 39쪽 분량의 글도 남겼습니다. 구한말 조선의 내각을 이끌며 개화정책을 이끈 김홍집은 인원왕후의 먼 후손인데 김홍집은 인원왕후의 형제인 김우연의 4대 손이기 때문입니다. 궁중암투의 상징으로 날카로운 이미지로 나오는 희빈장씨, 인현왕후와는 달리 인원왕후는 대왕 대비를 오래한 인물이라 보통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극이 대부분입니다.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8화 인현왕후에는 제3세대 우르메 6에서 데일리 역을 맡았던 김종아, 9화 한중록에는 강부자가 나왔습니다. MBC 드라마 대왕의 길에서는 김용림이, MBC 드라마 동의에서는 오연서가, 영화 사도에서는 김혜숙이, 영화 궁합에서는 주영심이, SBS 드라마 해치에서는 남기애가 출연했습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숙종 이순의 둘째 계비로 숙종의 애완, 고양이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왕비, 인원왕후 김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